안녕하세요.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에 이 드로이드 나이츠 행사까지 소중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저는 오늘 이제 KMP로 피그마 아이콘 동기화 클릭 한 번이면 끝이라는 세션 발표를 맡게 된 발표자 옥수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발표에 앞서 제 소개를 간략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네이버 밴드 서비스에서 안드로이드 앱 개발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에서는 찰스라는 활동명으로 찰스의 안드로이드 블로그 및 오픈 채팅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각종 연사 강의, 행사 기획도 하고 있고요. 네, 여기까지 제 소개였고요. 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목차입니다. 우선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제 두 가지 예제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예제를 살펴본 뒤에 해당 예제에 대한 핵심 로직과 팁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챕터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제가 100번 말로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한번 보시는 게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밴드 팀 내에서 만들고 적용한 이제 아이콘 동기화 프로그램 이 두 가지를 예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제를 먼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아이콘 동기화 프로그램을 그래서 이제 소개하기 전에 기존 프로젝트에 아이콘을 추가하는 어떤 수동적인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뭐 주어진 환경에서 개인별로 이제 선호하는 아이콘 추가 방식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 아이콘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 키워드가 피그마인 만큼 디자이너가 제공한 피그마 가이드로부터 아이콘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측에 이제 보시면은 피그마 가이드에서 이제 아이콘이 선택되어 있고요. 이제 사이즈 배수부터 이제 스케일부터 포맷까지 선택한 뒤에 이제 익스포트 버튼을 누르면은 아이콘을 아마 다운로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운로드한 아이콘이 이제 컴퓨터에 저장되면은 이제 맥OS 파인더에서는 이렇게 나올 거고요. 해당 아이콘을 이제 작업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리소스 하위 디렉토리인 이제 드로워블로 옮깁니다. 이제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이제 사이드 패널에서 아이콘 리소스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R 클래스의 드로워블이라든지 기타 방식으로 이제 해당 리소스를 참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PNG나 이제 JPG 같은 뭐 비트맵 포맷의 이미지는 뭐 이런 식으로 추가하면 되는데 벡터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만약 다운로드 받은 아이콘 리소스가 SVG와 같은 벡터 형식이라면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는 있는 이제 부가 기능인 이제 에셋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SVG 파일을 안드로이드가 인식 가능한 XML로 변환시켜서 프로젝트에 이제 추가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아이콘을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 이제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훑어봤고요. 아이콘 추가부터 이제 벡터 포맷 변환하는 방법까지는 뭐 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친숙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아이콘을 또 하나만 또는 이제 뭐 한 번만 추가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지속적으로 이제 앱을 개발하고 뭐 기능을 늘려가다 보면은 이러한 아이콘 추가 변경 작업을 이제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할 겁니다. 저는 이런 반복되는 작업을 하고 싶지가 않았고 자동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솔루션으로는 이제 젠킨스를 활용하는 거였는데요. 이제 젠킨스는 지속적인 통합을 돕는 도구죠. 이제 흔히 CI라고 부르는. 그래서 실행 가능한 이제 자르 파일이랑 젠킨스 파이프라인 스크립트를 활용해서 이제 젠킨스 지금 UI에 보시면 좌측에 지금 빌드라는 게 있는데 이제 빌드 버튼을 이렇게 한 번만 누르고
누르면 이제 작업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와 피그마 아이콘이 이제 자동으로 동기화될 수 있도록 이제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밴드 팀에서는 요 화면을 이제 요 젠킨스를 활용해서 아이콘 동기화를 원할 때 젠킨스에서 이제 빌드 버튼만 하나 딱 누르면은 플리케가 이제 하나 생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젠킨스에서 이제 아이콘 동기화 작업이 끝나면 변경 사항을 이제 원격 저장소에 푸시한 이후에 PR을 하나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피그마 파일을 이제 기준으로 동기화되기 때문에 피그마에서 사라진 아이콘은 이제 프로젝트 내에서도 사라지고요. 피그마에 추가된 아이콘은 프로젝트에서도 추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이콘 리소스들이 이렇게 추가된 모습을 요 PR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고요. 이제 동료들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개발 브랜치에 머지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본 예제 첫 번째 예제 이제 프로그램의 내부 로직 순서도를 이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클릭 한 번으로 여러 아이콘들을 다운로드하고 SVG 파일은 XML로 변환하고 그렇게 다운로드 받은 모든 아이콘들을 드로우able 디렉토리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변경 사항을 커밋하고 푸시한 뒤에 PR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이 순서가 밴드의 젠킨스에서 아이콘 동기화를 처리하는 파이프라인 이제 스텝들입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입니다. 제가 그 젠킨스와 연동될 만한 어떤 실행 가능한 자료를 만들고 나니까 그 iOS 개발자나 웹 개발자도 아마 저랑 동일한 니즈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동일하게 아이콘을 프로젝트에 이제 동기화하고 싶은 아마 니즈가 있을 건데, 그래서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이제 맥북을 쓰고 있으니까 맥OS용 애플리케이션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 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에 있는 지금 보신 화면에서 우측 하단에 있는 이제 다운로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아이콘이 모두 다운로드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지금 이제 밴드 조직 내에서 릴리즈한 상태고 플랫폼별 개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상태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만든 두 가지 프로그램들 예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았던 예제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하나씩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피그마 REST API입니다. 사실 피그마 REST API는 공식 문서에 더 이제 내용이 상세히 잘 나와 있지만 일단 내용이 많고 오늘 발표하기에는 앞서 살펴본 예제들은 그 이제 뭐 그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피그마 REST API 문서를 전부 다 살펴볼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한 이제 API랑 핵심적인 내용만을 추려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피그마 API라면 이제 피그마 사용자라면 이제 익숙한 어떤 UI죠.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밴드에서 사용 중인 아이콘들을 모아놓은 피그마 파일이에요. 그래서 피그마에서는 이런 화면 단위의 내용을 이제 파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전체가 파일인 거죠. 그래서 디자이너랑 이제 협의를 통해서 이 피그마 파일에 대한 내용을 구조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그마 REST API로 이제 해당 파일에 대한 정보를 요청을 하면 그 응답의 형태가 여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의 형태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밴드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규칙을 만들고 위키 문서로 이제 정리를 해두고 그 지금 위키 문서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일부를 캡처를 해놨는데요. 글씨가 지금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내용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밴드 서비스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규칙을 디자이너랑 이제 협의를 해서 위키에 정의해 두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저희와 이제 뭐 동일한 방식으로 규칙을 만들 필요는 없고요. 이제 각자의 환경에서 적합한 방식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좌측 사이드바 이제 하단을 보시면 이제 프레임 내 이제 아이콘을 원뎁스로 플랫하게 이제 둬가지고 제이슨 파싱에 용이하도록 이렇게 디자이너와 규칙을 정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피그마 파일의 구조화가 끝났다면 이제 피그마 파일의 URL을 분해해가지고 몇 가지 필수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보는 피그마 이제 파일의 URL이죠.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피그마 URL에는 이제 패스에 다음과 같은 규칙이 있습니다. 이제 도메인 뒤쪽으로 보면은 패스가 있죠. 패스가 파일 타입이 있고 파일 키가 있고 파일 이름이 있어요. 이 세 가지로 이렇게 항상 규칙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요 내용을 잘 보시고 여기서 또 더 중요한 거는 파일 키입니다. 여기서 꼭 필요한 게 파일 키니까 지금 요 파일 키를 각자의 피그마 파일에서 잘 기억해 놨다가 이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방금 얻은 파일 키로 간단한 API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피그마 개발자 페이지인데요. 지금 보시는 URL로 접근하시면은 요 UI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웹브라우저에서 피그마 파일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는 API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파일 키와 액세스 토큰만 이제 입력하면 되는데 아까 저장했던 파일 키를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액세스 토큰을 넣는 버튼이 있어요. Get Personal Access 토큰이라고 써 있는데 저거 클릭하면은 임시 토큰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피그마 파일에 대한 정보를 이제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파라미터를 넣고 정확히는 하나는 패스고 하나는 파라미터 쿼리죠. 그래서 밑에 있는 파란색 버튼 이제 Submit API Request를 누르면은 이제 Submit을 누르면 이제 JSON 형식의 피그마 파일 정보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피그마 파일 구조 형식에 따라 응답 형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예, 이 점을 명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저처럼 나오진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제 파일 키 이외에 별도의 쿼리 파라미터를 아까 옵션으로 넣을 수 있었는데 지금 안 넣고 그냥 파일 키랑 액세스 토큰만 넣었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요청에 대한 응답이 늦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응답에 대한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많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파일에 대한 전체 정보를 갖고 오니까요. 그래서 파일에서 특정 영역을 한정지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특정 영역만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키워드가 바로 피그마 노드입니다. 모든 그 피그마 파일은 이제 그 노드의 트리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노드라는 것은 캔버스가 될 수도 있고 프레임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개별 아이콘 하나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그마에서 사용하는 어떤 요소의 단위가 노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결국에 이 화면이 이 파일이 그 노드의 집합인 거죠. 그래서 이 노드에 대한 아이디를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어떤 요소를 클릭하면 브라우저 창에 지금 보시면 빨간색으로 밑줄 쳐놨지만 잘 안 보입니다. 거기에 이제 노드 아이디가 이제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확대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이콘이 포함된 프레임, 아이콘들이 포함된 프레임을 클릭한 후에 이제 해당 노드 아이디를 잘 기억해 둡니다. 그래서 파일 API를 호출할 때 해당 노드 아이디를 이제 파라미터로 전달하면 그 해당 노드 하위에 있는 노드 정보들만 가져오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아이콘들을 담고 있는 프레임의 노드 아이디를 파일 API 호출로 이제 파라미터로 전달하면은 아이콘들에 대한 정보만 이렇게 정제해서 한정해서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API 응답 속도도 빨라지고 원하는 정보를 파싱하기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파일 API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파일 키와 노드 아이디를 이제 각각의 패스와 쿼리 파라미터로 전달해서 API를 호출할 수 있고요.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지금 보시는 이제 응답 샘플과 같은 이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응답 샘플 내에 있는 이제 컴포넌츠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프레임 내에 있는 노드들을 의미합니다. 즉 이제 아이콘들에 대한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아이콘 하나 하나를 다운로드 이제 받을 거니까요. 개별 아이콘에 대한 또 노드 아이디 또한 잘 정리를 해서 파싱을 해서 두어야 합니다. 이제 아이콘에 대한 노드 아이디를 구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요. 이제 이미지 이전 거는 파일 REST API였고 이제 두 번째는 이미지 REST API를 호출해서 아이콘을 한번 다운로드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아이콘 이미지 포맷에 따라서 파라미터를 이제 다르게 전달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파일 키와 노드 아이디를 전달하는 부분까지는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벡터 아이콘인 경우에는 포맷을 뒤에 이제 연두색 부분이죠. 포맷을 SVG로 지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맵 이미지인 경우 PNG나 이제 JPG로 지정할 수 있고, 뭐 선택적으로 스케일 파라미터를 지정해서 이미지 사이즈의 배율도 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스케일을 4로 이제 지정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서 이제 트리플 X HDPI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한 가지 빠진 게, 저는 이제 아이콘의 배경 투명도를 항상 지원하기 위해서 그냥 JPG 대신 PNG로 항상 요청합니다. 그렇게 이미지 API를 호출하면 지금처럼 심플하게 응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응답 샘플이고요. 여기서 응답 샘플에서 이미지 API 응답은 키값 형식입니다. 그래서 키는 아이콘의 노드 아이디가 되고, 값은 아이콘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는 URL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URL을 가지고 아이콘을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저는 이제 코틀린으로 익숙한 코틀린으로 이제 코드를 작성하다 보니까 아이콘을 다운로드 받을 때 케이토르 클라이언트를 활용해서 아이콘을 다운로드 받았고요. 만약에 뭐 원하시면 쉘 스크립트로 예를 들어 작성한다 그러면 wget 커맨드를 쓰셔도 되고, 뭐 익숙하신 레트로핏을 쓰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익숙하거나 원하시는 방법을 활용하셔서 아이콘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피그마 REST API 두 가지를 활용해 보았고요. 파일과 이미지였죠. 그리고 이제 아이콘을 이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그런 URL을 얻는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실제로 아이콘을 다운로드해서 동기화할 수 있는 핵심 로직을 코틀린 코드로 이제 작성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코틀린 멀티플랫폼 KEMP로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KEMP는 코틀린 멀티플랫폼의 약어로, 제가 이제 코틀린 멀티플랫폼을 활용한 이유는 코틀린 코드 작성 한 번으로 다양한 플랫폼에 맞게 이제 빌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플랫폼을 타겟으로 프로젝트를 구성했습니다.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예제 두 가지죠. 하나는 젠킨스와 연동할 수 있는 익스큐터블한 이제 자료를 하나 만드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데스크탑에서 이제 실행 가능한 맥OS용 앱을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모듈을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코어 모듈을 하나 만들고, 뭐 CLI라고 하는 이제 자료를 빌드할 만한 모듈을 하나 또 만들고, 그 다음에 맥OS용 앱을 만들 만한 컴포즈 앱 모듈,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었고요. 화살표는 의존성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코어 모듈은 핵심적인 로직을 이제 공유할 수 있는 모듈이고요. 각각의 나머지 모듈은 이 이제 코어 모듈을 의존하게 됩니다. 코어 모듈에 들어가는 공유 로직을 간략히 이제 추상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아이콘 정보 가져오기, 그다음에 두 번째 아이콘 다운로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이콘 변환입니다. 아이콘 정보 가져오는 거는 이제 앞서 보았듯이 피그마 REST API를 활용하는 거고요. 아이콘 다운로드는 케이토리 클라이언트를 활용해서 아이콘 이미지를 다운로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콘 변환은 이후 나올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 정보를 가져오는 유즈 케이스 코드를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그마 응답을 모델링한 파일 리스폰스라는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케이토르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서버에 피그마 파일 정보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파일 리스폰스에 아이콘에 대한 노드 아이디 및 기타 아이콘에 대한 정보가 이제 맵 형식으로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네, 아까 보셨던 그 응답 샘플, 제이슨 응답 샘플에 대한 내용을 네, 시리얼라이저블 애노테이션 써서 이제 역직렬화 할 수 있도록 네, 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드 아이디, 그러니까 아이콘에 대한 노드 아이디들은 이제 전부 다 파싱을 해뒀으니까 이 노드 아이디들을 전달하는 이미지 API를 호출해야겠죠. 그래서 아이콘 노드 아이디 목록을 하나의 문자열로 이제 병합해주는
뭐 예를 들면 뭐 조인트 스트링 이런 거 함수 써가지고 묶어서 이제 파라미터로 피그마에 전달하면은 이미지 리스폰스 객체를 이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리스폰스에는 아이콘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URL을 이제 밸류로 갖는 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아이콘에 대한 정보들을 다 개별적으로 얻었죠. 뭐 그러니까 이제 그 밸류들을 하나씩 순회하면서 밸류에는 이제 아이콘을 접근할 수 있는 URL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순회하면서 아이콘들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하나씩 순차적으로 이제 받는 것보다 이제 뭐 코르틴 등을 활용해가지고 병렬로 다운 받으면 조금 더 다운로드 작업을 빨리 끝낼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피그마 파일로부터 이제 피그마 API를 활용하고 아이콘을 다운로드하는 방법, 유즈 케이스까지 알아봤는데요. 다운로드한 그 파일의 형식이 이제 PNG나 뭐 JPG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운로드 받은 걸 바로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 넣으면 되는데요. SVG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서 이제 SVG가 인식이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서 인식 가능한 XML로 변경해줘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변환 방법은 에셋 스튜디오로 이제 이런 에셋 스튜디오와 같은 이런 GUI 툴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지고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프로그래머티컬리하게 SVG를 XML로 변환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물어봤더니 다음과 같은 답변을 주더라고요. 바로 이제 SVG2 벡터 클래스를 활용하는 건데요. SVG2 벡터 자바 클래스는 그 오픈 소스인 안드로이드 AOSP의 이제 SDK 툴에 포함된 코드입니다. 하지만 이 클래스를 포함하는 어떤 공식적인 지금 아티팩트,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는 존재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이제 AOSP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관련된 코드들을 이제 뽑아서 내 프로젝트에 뭐 심어서 활용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더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비공식적인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거죠. 어차피 이제 실 서비스나 뭐 프로덕트에 포함되는 코드도 아니고 또 변경이 잦은 부분이 아니니까 써도 별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라이브러리 의존하면 SVG2 벡터 클래스를 이제 참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지금 SDK 커먼이라고 이제 부르는 이 아티팩트는 구글 웨이븐 저장소에서 지금 최신 버전을 확인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다음과 같이 build.grade의 디펜던시에 저렇게 한 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SVG 팩터 이제 자바 클래스를 활용해서 SVG 파일을 안드로이드에서 인식 가능한 XML로 변환할 수 있는 코드입니다. 뭐 간단히 인풋하고 아웃풋만 넣으면 되고요. 파라미터로 어떤 메서드를 쓰냐면 pass svg to xml이라는 정적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이 정적 메서드에 input 패스와 output 스트림을 넣게 되면은 svg 파일을 XML 파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코어 모듈에서 이제 공유 가능한 로직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만든 코어 모듈을 의존해서 두 가지 앱을 빌드해 볼 겁니다. 하나는 아까 CLI 모듈과 또 다른 하나는 컴포즈 웹 모듈이었죠. 그래서 하나는 자르를 빌드할 거고 하나는 데스크탑용 앱을 빌드할 겁니다. 네, 다시 설명하겠네요. 첫 번째는 CLI 툴로 활용할 실행 가능한 자르를 빌드할 거고요. 두 번째는 GUI 툴로 이용할 macOS 앱, 데스크톱 앱을 빌드할 겁니다. 먼저 CLI 툴로 이용할 실행 가능한 자르를 빌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자르를 만들려면 당연히 자바 기반이니까 자바 메인 메서드가 필요하겠죠. 일단 전체 소스 코드는 길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어차피
핵심 코드, 핵심 유즈 케이스는 아까 다 설명했었죠. 네, 이 메인 메서드 바디 내에다가 아까 그 작성해둔 그 파일 정보 가져오는 유즈 케이스부터 아이콘 다운로드 또 이미지 변환 유즈 케이스 요거를 이제 적절하게 예, 순차적으로 이제 호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러너 클래스 메인 메서드를 작성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실행 가능한 자르로 이제 빌드하기 위해서 빌드할 때 이제 다음과 같은 커스텀 태스크를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간단히 코드 내용을 살펴보면 최초 실행해야 할 메인 클래스가 어떤 것인지 지정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뭐 패키지명이 어스 밴드 피지컨 CLI 러너 이렇게 돼 있는데 뭐 피지컨은 이제 피그마 아이콘의 준말로 제가 그냥 지정한 이름이고요. 그리고 기존 자료에 이제 포함되는 코드를 포함해서 런타임에 필요한 모든 의존성을 이제 자료의 내부에 포함시키겠다는 코드를 그 밑에 이제 작성을 해줬고요. 또 밑에 중복된 파일이 있을 경우는 무시하고 하나만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스크에는 빌드 태스크를 수행하기 전에 제가 만든 커스텀 팻 자르 태스크가 실행되도록 설정을 해줬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작성한 코드는 아니고 저도 실행 가능한 자료를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가지고 챗GPT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네, 세상이 참 좋아졌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이제 준비가 끝났어요. 빌드를 하기 위한. 그래서 이제 위에 커맨드로 빌드를 합니다. 그레이드 W 명령어와 모듈명 그리고 빌드 태스크를 작성해주고 네, 커맨드를 수행합니다. 그러면은 빌드가 성공적으로 되면 오른쪽에 이제 보시는 파인더 화면과 같이 네, 자료 파일이 나올 테고요. 이 나오는 경로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빌드 하위에 lib 라이브러리 디렉토리입니다. 그래서 빌드된 자르 파일을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제 자바 커맨드를 실행해 줍니다. 자바 대시 자르 CLI 자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러너에 아까 작성해둔 메인 메서드가 있었죠. 거기에 작성한 프로그램들이 순차적으로 이제 실행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만든 이 자르 파일을 젠킨스와 연동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저는 그 확장성하고 유연성 때문에 이제 젠킨스에서 이제 파이프라인 스크립트를 주로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젠킨스 스크립트를 활용한다면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이제 왼쪽에 있는 화면과 같이 이제 스크립트를 젠킨스 파이프라인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지금은 스테이지에 싱크 하나만 있고 지금 자르만 있는데 뭐 깃을 뭐 변경 사항을 커밋하고 푸시하고 뭐 플리케를 생성하는 등의 내용은 지금 이 파이프라인 스크립트에서는 이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발표 내용에서는 생략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서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대부분은 GitHub API로 활용하는 거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맥OS 앱 빌드입니다. 오히려 이제 자르 빌드보다는 컴포즈를 활용하는 이 예제가 안드로이드 개발자분들에게는 조금 더 익숙한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컴포즈 앱 모듈의 그레이드 파일에서 다음과 같이 코틀린 멀티플랫폼 및 컴포즈 멀티플랫폼을 이제 적용합니다. 컴포즈로 이제 UI를 그리고 코틀린으로 이제 작성한 코드를 맥OS용 앱으로 빌드를 하기 위함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데스크탑 앱을 만들 거니까 JVM 환경에서 데스크탑 앱을 만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코틀린 블록 내에서 JVM 데스크탑을 선언하고요. 미리 만들었던 이제 코어 모듈을 디펜던시즈 블락의 블록 내에다가 임플리멘테이션 키워드를 써서 코어 모듈을 의존합니다. 그리고 이제 컴포즈로 UI를 작성해야 되니까요.
데스크탑 앱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컴포즈 관련 우선성을 다음과 같이 추가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맥OS 이제 데스크탑 앱 빌드에 필요한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채워줄 수 있는데요. 애플리케이션 블록부터 이제 살펴보면은 가장 먼저 이제 실행될 지점인 메인 클래스를 지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메인 KT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맥OS 앱 빌드 시에 어떤 포맷을 지원할 건지를 또 이제 적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타겟 포맷이라고. 그리고 그 하위에 패키지 이름, 그리고 패키지 버전, 그리고 앱 아이콘까지 지정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빌드 할 때 이제 데스크탑용 앱을 빌드하기 위한 어떤 빌드.grade에 대한 이제 스크립트 설정은 끝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요거는 이제 메인 아까 코틀린 파일인데요. 지금 보시는 요 코드가 맥OS 앱의 이제 실행의 시작점이 되는 메인 함수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전체 소스 코드를 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부 코드만 가져왔습니다. 안드로이드 개발자한테 익숙한 지금 내비게이션 컴포넌트를 여기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두 가지 스크린이 존재하네요. 하나는 메인 스크린이고 하나는 세팅즈 스크린. 그래서 이제 메인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아이콘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메인 화면이고요. 이 메인 화면에서는 뭐 아이콘들을 그리드 형식으로 보여주고 다운로드 버튼을 또 누르면 특정 경로에다가 아이콘 전체를 다운로드하는 그런 로직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세팅드 스크린에는 설정에 대한 화면이 있고요. 그래서 다운로드 할 때는 아까 만들어 놓은 이제 코어 모듈에 만들어 놓은 그 유즈 케이스들을 호출하도록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스 코드를 다 작성했고 맥OS용 앱을 이제 빌드할 건데요. 앱을 빌드할 때는 다음과 같이 커맨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레이드 W 모듈명 태스크명. 그래서 패키지라는 태스크를 수행하면 되는데 패키지 뒤에 이제 MSI라고 지금 적어놨는데 MSI 말고도 DMG나 DB 같은 포맷으로 빌드하고 싶다면 키워드만 패키지 뒤에 키워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커맨드를 이제 실행해서 빌드가 이제 성공한다면 아마도 이렇게 위와 같은 경로에서 앱이 빌드된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맥OS용 앱은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실행이 가능하고요. 맥OS가 맥북을 사용하는 사용자한테 이제 전달하기가 용이하겠죠. 물론 이제 앱 사이닝이 필요하긴 한데요. 여기서 이 발표에서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실행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고,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맥OS용 앱을 실행했을 때 화면 일부를 캡처해 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왼쪽이 메인 스크린이고 오른쪽이 세팅즈 스크린이 됩니다. 긴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져도 될까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손 들고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파일의 노드 아이디 리스트는 어떻게 가져오시나요? 파일에 있는 노드 아이디 리스트요. 파일 화면을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왼쪽 저 지금 녹색 사이드 패널 보이시죠? 그쪽 보시면은 노말이라고 지금 이제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면 큰 화면 보시면 노말이라는 요 프레임이 있고 그 프레임 내에 이 아이콘들이 그 프레임 내에 속해 있는 상황이에요. 하이어라키가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 그래서 저 노말에 대한 노드 아이디가 이제 있고 그 노드 아이디를 파일 API에 전달을 하면은 저 하위에 있는 원뎁스 내에 있는 아이콘 목록을 이제 저희는 다 갖고 오거든요. 요거를 이제 디자이너랑 개발자랑 같이 규칙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저런 식으로 정리가 안 돼 있다. 그러면 파일 API를 찔렀을 때 어떤 게 아이콘이고 어떤 게 아이콘이 아닌지를 알기가 어렵겠더라고요. 물론 뭐 여기에다 뭔가 별도의 뭐 이름이나 태그를 더 달아가지고 이게 아이콘 정보다라는 걸 알 수도 있겠지만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심플하고 명확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렇게 규칙을 정했고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각자 속한 이제 환경 내에서 잘 규칙을 정해서 네, 하시면은 구조화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아, 그 빌드를 하기 전에 아이콘을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프리뷰나 XML의 미리 보기 화면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없는 거를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빌드를 하기 전에 아이콘을 볼 수 없다는 거는 일단 어떤 의미일까요? 노드 아이디든 이런 거를 가져오려면은 일단 나중에 빌드를 해야 그 아이콘들을 다운로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빌드를 하기 전까지는 개발을 할 때 아이콘이나 이런 걸 볼 수 없지 않나요? 제가 질문의 내용이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일단 답변을 해보자면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가 피그마 가이드를 쓰잖아요. 디자이너가 제공하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아이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여기서 내가 다운로드하고자 하는 동기화하고자 하는 아이콘이 포함된 것을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아이콘 세트들이 내 프로젝트에 동기화된다라는 게 기본 개념이었어요. 제 그 컨셉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개별적인 아이콘을 내가 확인하면서 다운로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또 개별적인 아이콘이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아까 이제 여기 있는 이런 데스크탑 앱에서는 여기 이제 스크롤을 할 수 있거든요. 버티컬하게 이렇게 하면서 내가 지금 다운로드 하고자 하는 아이콘이 여기 포함됐는지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다운로드 하기 전인데 URL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코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미지를 렌더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개발을 진행하기 전에 무조건 아이콘들을 다 다운받고 그 다음에 개발 화면을 확인할 수 있는 걸까요? 아이콘들을 다 다운받고 개발하면서 보통 네. 이제 프리뷰를 확인할 수 있거나 또 XML은 또 미리 보기 화면이 있을 거잖아요. 그 부분에 아이콘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빌드를 하기 전까지는 어떤 빌드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피그마에서 아이콘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빌드를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빌드를 해야 피그마 아이콘을 갖고 올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피그마 REST API를 호출하면 아이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죠. 혹시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실 수 없나요? 제가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네. 파일로 미리 확인할 수 있냐? 파일로 네. 일단 첫 번째로. 파일을 확인한다라는 의미는 일단은 다운로드가 선행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빌드를 하고 그 이후에 빌드된 산출물을 실행하면 아까 이제 다운로드하는 유즈 케이스가 실행이 되면서 네, 그 다음 이후에 파일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전에는 프리뷰로 미리 보기 할 수 없냐라는 게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피그마 웹브라우저 화면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는 다운로드 받기 전에 URL 정보만 API만 찔러가지고 네, URL 정보 베이스로 이렇게 그리드에 나오는 아이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분 정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마지막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그 피그마를 써보실 때 쓸 때 저희 항상 힘들었던 게 그 아이콘 이름이 그 중복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런 거를 이렇게 디자인한테 얘기해도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저렇게 아이콘 크리에이트 그런 그게 이렇게 잘 정리된 아이콘 이름은 디자이너에게 그 잘 설명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일까요? 아니면은 그런 피그마 REST API를 통해서 뭔가 저희가 정렬을 하거나 할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제가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디자이너랑 논의된 부분에서는 네, 이름을 유니크하게 짓고 디자이너의 롤입니다. 그거는 네, 아이콘 이름을 잘 작성해달라. 실제로 저희 팀에서도 그 아이콘 동기화 프로세스를 하는데 피그마에는 있는데 프로그램을 실행하니까 아이콘이 안 나오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제 그게 요 이제 피그마 화면에 이제 아이콘 이름을 뭐 잘못 우리 규칙을 벗어나는 이름 형식으로 지정했다던가 이러면서 이제 프로그램이 제대로 동작이 안 돼서 예외 처리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뭐 더 나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해본 선언에서만 오늘 발표를 해야 돼서 네, 그거 이상은 네, 얘기를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이후 스텝이 있긴 하거든요, 지금. 근데 아직 그거를 들고 오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이걸로 네,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남은 세션들도 즐겁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세션 2 발표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좋은 발표 준비해 주신 옥수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